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원장 이정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0강 쇠약성 조루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루증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말초성 조루증, 하나는 중추성 조루증. 근데 이걸 조금 넓혀보면 하나가 더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쇠약성 조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쇠약성 조루는 말 그대로 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쇠약해져서 성신경이 쇠약해져서 사정 조절이 되게 어려운 조루증을 쇠약성 조루라고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추성 조루증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중추성 조루가 어떤 성작에 대해서 너무 과잉되게 흥분이 앞서가서 사정이 빠른 거라고 하면 요거는 그 반대로 어떤 성신경이 너무 쇠약해지고 무력해져서 반응을 적절하게 이제 유발하기 어려운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조루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면 그 전에 있는 이제까지 설명했던 중추성 조루는 좀 실증에 가깝다고 하면 이 쇠약성 조루는 허증의 중추성 조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추성 조루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인데 이제 좀 나누어서 세분해서 보면 이 쇠약성 조루도 좀 별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쇠약성 조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발기가 좀 약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항상 발기가 약해지면서 이 사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정이 됐을 때 그 사정 사출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성 사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힘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사정할 때 쥐어 짜준다고 그랬죠. 한 12초에 걸쳐서 경련성 수축을 하면서 전립선이 시원하게 짜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성신경도 필요하지만 여기 관략근 조직들도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사정을 시원하게 쥐어 짜주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정감이 힘없이 내가 사정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력하게 나가는 사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쇠약성 조루는 대개 2차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나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기등이 좀 약해지는데 그러면서 점점 사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흔히 이제 유정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유정은 내가 의도하지 않을 때 정액이 새는 증상인데 사실 유정도 쇠약성 조루증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유정하고 우리가 쿠퍼액이라는 거하고 가끔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쿠퍼액은 발기화돼서 사정하기 전에 정액이 이동하는 그 공간을 윤활해주는 일종의 이제 그 윤활작용을 해주는 그 쿠퍼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쿠퍼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쿠퍼액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하고 유정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유정은 나오는 게 정액이거든요. 쿠퍼액은 정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정은 정액이 나온 거니까 이미 사정한 걸로 간주해서 유정 후에는 발기가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쿠퍼 선액은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두 방울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발기가 약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액이 흥분하고 발기가 되면 뚝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 발기 등이 약해졌다 그러면 유정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이제 쿠퍼선이 조금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발기 등에 약화되면 일반적으로 사정이 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조금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발기가 약해지면 일단 질에 들어갔을 때 질이 주는 여러 가지 물리적 자극에 대해서 감수성이 커집니다. 질이 들어가면 세 가지 물리적 자극, 첫째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압박감, 그 다음에 매끈매끈한 느낌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질에 들어가면 음경이 좀 몰랑하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질이 주는 압박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크게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경이 좀 멀렁하다는 것은 음경에 내려가는 혈액에 대한 그 충만감 정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경의 온도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질 온도가 더 높게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흥분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정 조절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쇠약성 조루증, 발기악화를 동반하는 이런 조루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 적어놓은 이 과도한 사정입니다. 사실 이 쇠약성 조루가 많이 나타나는 층은 한 40대 중반 넘어서부터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사실 20대나 30대도 이 쇠약성 조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 그 청년 연령층들의 쇠약성 조루의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바로 이 과도한 사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정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 남성들이 사정한다는 것은 정액에 대한 소모뿐만 아니라 그 정액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뇌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그 호르몬과 신경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 사정을 하는 동안에 이게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잠깐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의 피로를 느껴요. 그게 이제 성신경이 뭔가 이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피로 상태에 살짝 빠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쉽게 회복이 되죠. 오래 가지 않고 잠깐 피로감을 살짝 느꼈다가 회복이 되거나, 또는 심한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반나절이나 하루 이상으로 가기도 하는데, 하루 이상 가신 분들은 조금 이런 성신경이 많이 약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사정을 하게 되면 그 소모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고 나면 매일매일 시합을 뛸 수 없죠. 한번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도 투수들이 볼을 던지고 나면 약 5일 정도의 휴식기를 갖고 충분히 휴식하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등판해줘야만 이 선수가 10년, 15년씩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모를 하면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시 소모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한번 사정하고 나서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또 소모를 하고 또 소모를 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 사정에 의한 성신경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도 전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일종의 사정과로, 내가 자발적으로 휴식을 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회복이 조금 어려운 상태까지 나빠진 피로 상태를 곤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곤비 상태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반응도 오고, 내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됐구나 라고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데 자발적으로 회복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찾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자기 신체적인 환경의 조건, 그 자기 쉽게 하면 정력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 피로가 쌓여서 나타난다. 가이드라인처럼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통상 예를 들어서 20대에 사정을 하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3일 정도가 지나야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고 또 배설을 해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8년에 하루 정도씩 늘리면 적당하다고 그래요. 28살부터는 4일에 한 번 정도, 36살부터는 5일, 44살부터는 6일, 52살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주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 주기가 조금씩 길어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소모한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다소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정기적인 아마 사정을 하게 되면 건강을 일관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나 연령에 따른 호르몬 변화입니다. 주로 이제 중년기 넘어가면서 남성들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해마다 1에서 2% 정도의 호르몬 감소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초중반을 넘어갈 때쯤 되면 이 호르몬 감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여성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남성들한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 그 시기쯤에서 발기등이 약해지면서 사정 조건도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 체중은 급격히 빠질 경우도 문제고 급격히 찔 경우도 문제인데, 대개는 체중이 급격히 늘 경우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체중이 급격히 늘면 주로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지방 중심으로 체중이 느는데, 이 지방이 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여성 호르몬량이 같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남성한테도 소량이긴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량이 살이 찌면서 늘게 되면 남성 호르몬하고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깨져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 비율이 많아지면,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성 호르몬이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활성이 떨어져요. 이 비율이 깨지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남성들이 뱃살이 찌고 지방 중심으로 살이 올라오면 발기등이 약해지면서 그에 따라서 또 사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수면 불량. 결국은 이제 뇌가 건강해야 되는 건데 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대표적인 게 수면입니다. 이 수면이 충분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뇌 신경이 계속 필요해지고 피로가 또 누적되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쇠약성 조루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주로 이제 수면의 양과 질과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면의 양. 자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통상 한 8시간 정도가 권고되는데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8시간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 6시간이면 충분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양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할 때 그리고 생활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면량을 꾸준히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통상은 한 8시간 정도 내외는 주무시는 게 좋은데 너무 뭐 4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질. 잠을 자긴 하는데 깊게 못 자요. 그래서 막 뒤척이고 누군가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깨버리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잠을 넉넉히 잔다 하더라도 계속 피로가 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각. 그러니까 낮밤이 바뀌어요. 낮밤이 바뀌면 충분한 양을 잔다 하더라도 뇌에서 수면 주기가 상당히 깨져 있고 생체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앞서 여기 보시듯이 만성적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수개월을 넘어서 한 수년 정도 지속되는 이런 수면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발기등의 약화, 신경피로로 인한 발기등의 약화와 사정조절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관계를 하실 때 상대한테 내가 꼭 어떤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강박적으로 시달리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항상 불안해하고 실패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이제 관계에 임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관계 자체가 두려움이 막 있어지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걸리면서 반복되면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울감도 생겨요.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무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이나 정서 문제로 인해서 발기등이 약하면서 어떤 관계를 정상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로 이렇게 쇠약성 조루, 발기 약화를 동반하는 이런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쇠약성 조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성 조루라서 생각보다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발기라고 하는 환경을 높여주면 대개는 사정 조절도 무난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좀 발기의 변화와 함께 사정이 좀 나빠졌다 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쇠약성 조루의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쇠약성 조루증의 그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제 이런 조루증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료가 진행되고 치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